한국 콘텐츠 제작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지적재산권 분쟁의 최종 라운드에서 스튜디오 C1의 불꽃야구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방송계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단순한 법정 승패를 넘어선 이 판결은 형식의 유사성이라는 낡은 잣대 위에 표현의 독창성과 인간 드라마의 진정성이라는 창작의 신념을 우뚝 세운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거대 방송사의 압박, 유튜브 채널 폐쇄 위기, 수십만 구독자 이탈, 그리고 2.1억 원 규모의 경제적 역풍 속에서 장시원 PD와 그의 팀은 불굴의 투지로 맞섰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을 낭독한 그 10초의 정적은 한편이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모든 창작자들의 회복 탄력성을 대변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역사적인 공방이 남긴 5가지 핵심 전략적 유산을 심층적으로 해부합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인사부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은 한국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논쟁에서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JTBC 측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카메라 구도, 선수단 구성, 진행 형식 등 표면적인 구조의 유사성을 들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간 K예능 산업에서 흔히 사용되던 포맷 베끼기 공방의 가장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었으며, 특히 스포츠 리얼리티 쇼에서는 벤치캠 활용, 드라마틱한 슬로우모션 연출, 아마추어 선수의 성장 서사 등 관찰 예능의 형식적 요소를 핵심 유사점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형식적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신중하고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공방의 무게추를 원고 측에서 피고 측으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스포츠라는 장르가 아닌 불꽃야구가 다루는 본질적인 감정적 영역과 서사의 구조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변곡점을 만든 것은 JTBC 내부 제작자의 참고인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증언대에서 우리는 경쟁을 다루지만 그들은 회복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자의 동정이 아닌 두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창작 철학이 다르다는 전문가적 해석을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최강야구가 승리를 목표로 하는 프로야구의 엄격한 경쟁 구조를 모방했다면 불꽃야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드라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새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장시원 PD가 마지막 공판에서 제가 만든 건 복제가 아니라 새 희망이었습니다라고 남긴 단호한 목소리는 이 프로그램의 주제 의식이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선 독창적인 표현의 영역임을 법원에 최종적으로 각인시킨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포맷이나 장르가 아닌 그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창작 철학과 표현의 독창성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선례를 확립한 것입니다. 법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겉모습의 모방을 넘어 서사 구조와 주제 의식의 차별화가 콘텐츠의 생명력이자 법적 방어선이 됨을 시사합니다. 한 방송학 교수가 이번 사건을 형식의 유사성보다 표현의 독창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듯이, 이 판결은 한국 예능계의 중요한 지적재산권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에 따르면 이 판결 이후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기획 단계에서 표현 독창성 검토의 중요도가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창작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창작의 자유가 법정 공방의 검증을 통해 그 영역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소송 초기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은 구독자 극락과 영상 비공개 처리라는 전술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특히 JTBC는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외에도 신뢰 위반, 전자기록 파기 등의 혐의까지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전자기록 파기 혐의는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제작진의 윤리성과 의도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었으며, 이는 창작 활동의 중단 위협을 현실화했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전략적 후퇴 대신 침묵의 기록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어 전술을 택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 회의록, 콘티 스케치 원본, 기획 의도 최종 보고서, 불꽃야구만의 차별화된 경기 규칙 설계 변천 과정,
그리고 출연자 섭외 과정에서 작성된 선수의 인생 서사 기반 섭외표 등 모든 창작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관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모아 무려 600페이지가 넘는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 600쪽 분량의 자료는 단순한 행정기록이 아니라 JTBC의 전자기록 파기 주장을 무력화하고 창작 과정의 투명성과 진정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무기였습니다. 특히 이 문서는 두 프로그램 간의 의도적 차별화 지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JTBC 측이 주장한 선수 구성 유사성에 대해 스튜디오 C1은 반박 자료를 통해 프로 은퇴 후 재기 의지 90% 이상의 선수만 선결하는 그들만의 캐스팅 기준과 패배 시벌칙이 아닌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회복이라는 규칙의 독창적인 발전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외형이 아닌 운영 철학과 목적의 차이를 법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닙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드라마입니다라는 첫 장의 선언은 그들이 법률적 논쟁을 철학적 논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선언은 법정에서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아이디어가 아닌 진심을 담은 표현 방식으로 좁히는 앵커 역할을 했습니다. 내부 제작자가 증언대에서 불꽃 야구에는 땀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건 카메라로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이 문서 기반의 방어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장비나 기술적 유사성이 아닌 현장 제작진의 헌신과 열정이라는 비가시적 자산이 법정에서도 유효한 가치를 지님을 입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디지털 시대의 창작물 IP 분쟁에서 물리적, 논리적 과정 기록이 진정성이라는 무형 자산의 법적 증거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창작 단계별 기록 보존과 그 철학적 명문화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필수적인 전략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콘텐츠 IP 보호에 있어 투명한 과정 기록이 얼마나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승리를 넘어 시청자의 신뢰가 거대 자본을 압도하는 경제적 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채널 폐쇄 위기와 광고주 철회라는 연쇄적인 악재는 스튜디오 C1에게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잠정적으로 계산된 손실액은 최소 7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곧 시장에서 콘텐츠의 가용성과 신뢰성이 급락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IP 분쟁은 종종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치명적인 브랜드 가치 훼손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이 반전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재개를 환영하는 차원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입니다. 시청률 전선의 회복 및 대중 동원력 정지된 영상 복구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50만 회를 돌파했으며 복귀 방송은 12시간 만에 15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전 최고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핵심 서사가 법정 싸움이라는 메타 서사를 통해 강화되면서 시청자들의 시청 행위가 곧 지지 선언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소비가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에 따르면 판결 직후 24시간 동안 관련 검색량이 평소 대비 447배 치솟았고 구독자는 하루 만에 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JTBC 공식 포털에까지 불꽃 야구 응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현상은 경쟁 채널의 시청자조차 이 사건을 정의로운 드라마로 소비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스폰서십 대전의 승리 22억 원의 브랜드 신뢰 가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국내 최대 스포츠 브랜드 피사와 음료 기업 W사의 새로운 스폰서 참여, 특히 피사의 22억 원 규모 단독 후원 계약 제안입니다. 이 금액은 JTBC가 동일 시즌의 유사 프로그램에 확보했던 광고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법정 승리가 콘텐츠의 브랜드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는 승수 효과를 창출했음을 입증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는 노출 빈도와 시청률에 기반하지만 이 계약은 노출 시간 대비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에 대한 가중치가 압도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금융 분석가는 이 계약을 두고 광고가 아닌 회복과 제도 전의 브랜드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투자로 해석하며 IP 분쟁을 겪고도 단숨에 업계 최고 수준의 광고 단가를 책정받은 것은 스튜디오 C1의 투쟁 가치가 시장에서 거액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무형 자산의 화폐화 진심의 신규 평가 모델 장시원 PD가 진심은 결국 숫자로도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듯이 이 경제적 역전은 시청자의 믿음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가장 확실한 시장의 가치로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가치 평가에서 벗어나 이 사건은 창작자의 진정성이 새로운 IP 가치 평가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 모델은 브랜드 신뢰도, X위기 극복 서사 프리미엄 법적 리스크 감소의 공식으로 환산되며 불꽃 야구는 이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콘텐츠 산업에서 위기 극복이 곧 혁신적인 마케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장 전략을 제시하며 향후 창작자들이 IP 분쟁에 임하는 자세와 전략적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강력한 경제적 유산입니다. 불꽃 야구의 승리 방정식을 해부할 때 끝까지 믿어준 팬들의 역할은 단순한 시청 행위를 넘어선 전략적 방어선이자 무형의 군사력으로 기능했습니다. 이 팬덤의 활동은 콘텐츠 제작사와 시청자 간의 관계를 공급자 소비자에서 공동 창작자 옹호자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사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고 채널 폐쇄 위기, 그리고 영상 비공개 처리라는 혼란 속에서 불꽃 야구 팬덤은 놀라운 조직력과 결속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제작진을 응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개된 법률 정보와 판례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차별화 포인트를 정리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했습니다. 이는 팬들이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자처했음을 의미합니다. 유튜브 댓글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법보다 강한 건 진심이네요. 우리 모두가 600쪽 자료의 증인입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여론 조성 활동은 사법부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저작권 시비가 아닌 대중의 문화적 권리와 창작의 자유라는 보다 거대한 프레임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채널 폐쇄 위기와 광고주 철회로 인한 제작사의 경제적 위기가 가시화되자 팬들은 자발적인 후원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팬덤의 지지는 감정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3일 만에 1억 2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인 것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선 커뮤니티 연대의 극적인 발현이었습니다. 이는 팬덤이 프로그램의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경제적 책임까지 공유하는 매우 이례적인 크라우드 펀딩 기반의 충성도 증명 행위였습니다. 이 모금액은 비록 제작비 전체를 충당할 수는 없었으나 시장과 광고주들에게 이 콘텐츠는 시청자가 직접 재정적 가치를 보증하는 자산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는 제3부에서 분석된 22억 원 규모의 후원 계약을 이끌어낸 결정적 심리적, 경제적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이 불꽃 야구가 전달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드라마라는 메시지는 국경을 초월하여 보편성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 팬덤을 넘어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인 야구 및 스포츠 리얼리티 팬 커뮤니티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구체적인 포맷 리메이크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팀워크, 노력, 재기라는 유교적 집단주의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꽃 야구는 이 가치를 은퇴 선수의 제도전이라는 명확한 서사 구조로 표현함으로써 글로벌 IP로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스토리텔링 엔진을 갖추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공동 창작자이자 강력한 글로벌 옹호자로서 기능하며 콘텐츠의 잠재적 시장 가치를 무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JTBC 내부 관계자조차 "사실 우리도 그들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저런 팬덤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익명으로 전했을 만큼 팬들의 열정은 거대 기업조차 인정하는 사회적 및 상업적 압력이 되었습니다. 장시원 PD가 승리를 시청자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공식 선언하고 향후 시즌 2에서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더 담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 팬덤을 단순한 지지 세력이 아닌 IP 성장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인정한 전략적 선언입니다. 이는 리스크 회피형 콘텐츠를 선호하는 기존 방송 시스템과 달리 소통 기반의 성장형 콘텐츠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시청자의 신뢰와 지지는 콘텐츠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견고한 방어막이자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처럼 불꽃야구는 팬덤을 법적 분쟁의 승리 요인이자 미래 사업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선진적인 팬덤 관리 전략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승리는 장시원 PD의 독특하고 강력한 리더십 철학에 기인합니다. 그는 법정 공방 내내 격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화려한 언변을 과시하는 대신 조용하고 집요하며 오직 진정성을 쌓아 올리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끝까지 버텨라의 메모 5개월 전 그가 스스로에게 남긴 2세 단어는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핵심 목표 의식을 팀 전체에 내재화시키는 앵커 역할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162일간의 법정 투쟁 동안 제작진의 정신적 버팀목이었습니다. 10초의 눈감음 재판의 결정적인 순간과 복귀 녹화장에서 그가 취했던 눈감음은 패배의 두려움이 아닌 팀원들의 헌신과 시청자의 믿음에 대한 감사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는 리더가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승리의 이유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비언어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JTBC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에 대해 경쟁은 있었지만 원망은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 웃을 날이 오겠죠라고 말하며 끝을 시작처럼 말하는 리더의 면모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념이 스태프들에게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로 묶어내는 결속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장시원 PD의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철학적 우위를 점하고 구성원의 헌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리더가 결국 승리한다는 명제를 확고히 했습니다. 불꽃야구의 부활은 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 창작 리더십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법정의 불이 꺼진 뒤에도 화성 파이토스 파크에 다시 켜진 카메라의 빨간 불빛은 새로운 기록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한국 방송계의 창작의 자유가 단지 선언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진정성으로 쟁취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권리임을 각인시켰습니다.